지금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최순실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25년을 구형했죠. 구형을 했습니다. 네. 뭐 최순실이 소리도 질렀다 그러고 짜증내는 재판에서 짜증내는 모습 보였다 그러고 하는데 얼마 전 재판부터 스탠스를 바꿔가지고 인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모든 혐의 부정, 네. 또 모든 혐의 모르쇠, 모든 것들은 특검이 강압적으로 한 네. 것,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최순실이 부정했죠. 지금 2심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이전에 이제 구형이 25년 되고 증인으로 지금 나왔는데 말이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특히 어떤 게 바뀌고 있냐면 전화했냐 박 전 대통령하고 네. 했다. 소위 말하는 대포폰으로요. 대포폰을 썼다. 40년 지기도 좀 하면 안 되냐?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삼성 그래 사주더라. 독일에 지금 1심이나 이제껏 진술 거부권도 행사하고 제대로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지금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상한 게 삼성 돈으로 내가 독일에 호텔을 샀다 이 얘기는 하고 인정을 해버렸어요. 이거를 하면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되게 곤란할 거예요. 왜냐하면 두 사람은 공범 같은 관계예요. 주고받고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이재용이 모른다 그러면 자기도 모른다 해줘야 되는데 이때까지 모른다 아니다 하다가 갑자기 삼성 돈으로 샀다. 네. 나중에 정산하려고 그랬다. 진술 좀 바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이러냐 보니까 딱 시점상으로는 25년하고 1,100억 벌금 77억 그 추징 구형 받은 그 직후 같아 소리 지르고 그래서 좀 포기한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 잘못하다가는 정말 크게 당하겠다. 그렇게 좀 전략을 수정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5년 구형하고 나서 정말 내가 평생을 감옥에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두렵죠. 네. 사실은 25년. 근데 25년만 받으면 다행인데 3년은 지금 깔아져 있어요. 이대 그 학사비리 때문에 3년형을 하나 받아놨거든요. 네. 벌써 25년 구형이 됐는데 그 김세윤 재판부입니다. 그 형사 21부인가 거기서 지금 장시호 같은 경우는 1년을 늘려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안감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예. 막 그러다 보니까 오늘 담당 변호사인 이경재 변호사 같은 경우도 인터뷰를 통해서 아주 구형이 높다. 구형이 높다라는 이런 인터뷰 같은 거 하지 않아요, 변호사가. 왜냐하면 구형은 사실 말 그대로 의견 진술일 뿐이에요. 그렇죠. 구하는 거니까. 구하는 거예요. 네. 재판부가 구속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구형에 가깝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거든요. 이거 자체가 최순실의 상당히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반영된 모습이 아닌가. 오히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최순실 입장에서는 나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지 않았을까.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아직까지 재판에 제대로 임하고 있지 않거든요. 피해자 출석 요구도 지금 특활비 거부하고 있고. 그렇다면 최순실은 더 말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 되면 결국은 공범 같은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이재용 부회장한테는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1심에 5년 받았는데 지금 분위기고 이래 되면 5년보다 더 가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약간의 스탠스 변경. 그렇죠. 네. 이거는 재판을 임하는 어떤 작전 변경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물어보겠죠. 25년 구형이 됐는데 아니면 이거는 그냥 제가 변호사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몇 년 구형될 건가 많이 물어봐요. 피고인들은. 그렇겠죠. 그러면 저번에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한 10에서 15년 정도라고 구형이 되고 그렇게 변호인은 얘기를 했는데 예상보다 더 많이 구형이 되고 그래서 괴성을 질렀죠. 방에서. 예. 뭐 이랬다는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최순실이 조금 이게 뭐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약간 자기 어떤 주관보다는 변호사라든지 옆에 어떤 도움으로 말을 좀 바꿀 가능성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했다가는 구형도 높고 형도 높아질 거다. 판단한 그렇죠.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 부인해서 안 되는 객관적인 사실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인정을 하고. 맞습니다. 네. 딱 그거예요. 아까 저 박주현 변호사가 얘기했던 대통령과 대법원을 통화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부정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 다 나와 증거가 있는데. 다 있는 네. 거. 그런 것만 일단 객관적인 맞습니다. 것만 예, 인정을 예. 하고 뭐 국정농단이나 삼성 특혜는 없었다는 식으로 그렇죠. 바꿔서 조금 더 형을 전략적이죠. 내려보려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전까지는 그 과학적인 것도 다 부정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스탠스로 바뀌었다는 것이고. 자, 여러분 지금 크리스마스 특집을 듣고 있습니다. 제일 끊이지 않는 얘기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 그래요. 제일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예요. 그리고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네. 왜냐하면 제대로 재판도 해야 되고 적폐청산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정이잖아요. 올해 안에 좀 끝났으면 좋았을 건데 조금 더 가야죠. 조금 더 가야 되고 뭐 내년 초, 내년 중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지만 우리 뭐 안드로메다 마찬가지고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시간 날 때마다 얘기를 좀 해줘야 자, 됩니다. 하나만 더 네. 해보고 마칩시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재판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네. 근데 지금 그 재판에서 윤장석 전 민정비서관, 그 우병우 수석 이제 밑에 있었던 사람 하실 수 맞습니다. 있겠죠. 예.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변 인사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챙겨보지 말라라. 라는 지시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네. 이 말은 결국은 최순실 정윤회 조사하지 놔두라.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놔두라. 근데 이 이야기를 윤장석 비서관 누구한테 들었냐면 우병우 수석한테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우병우 수석이 지금까지 최순실이 누군지 모른다는 말은 완벽한 거짓말임을 말이 안 되죠. 그렇죠. 확인해 주는 거고요. 네. 또 지금 대통령의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걸 또 한 번 입증하는 겁니다. 왜냐면요. 이 민정수석실이나 이런 곳이 도대체 왜 있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독재를 했던 경험이 있고 권력자들이 그 독재 때문에 주변에서 그걸로 인해서 국민들의 혈세를 빼먹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정수석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감시하고 견제하고 권력을 분산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또 다 무너뜨렸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이런 민주주의인데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병우 전 수석은 이제 구속이 됐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 같아요. 이제껏 방어 논리를 폈던 게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어쩌면 이거는 뭐 법적도 문제지만 도덕적으로 상당히 비난받을 거예요. 계속적으로 거짓말 아닌 거짓말이 돼버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결국 직무유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몰랐다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이제 모를 수 없는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부분이 직무유기고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해요. 직권남용죄 같은 범죄가 5년 이하의 징역인데 네. 우리가 이 범죄를 최초에 만들 때는 어떤 걸 예상했냐면 아주 하위 말단 공무원이 공무원들의 그 사람들이 뭐 안 해줘야 될 걸 해주고 해줘야 될 걸 안 해주고 이런 걸 예상한 건데 민정수석이면 뭐 장관급 최고의 그 공무원입니다. 네. 이 사람이 했던 거를 단순 5년 이하로 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5년 이하면 한 달부터 5년까지 가능한 거예요, 징역이. 공무원들이 했을 때는 말단 공무원 했을 때는 뭐 징역 뭐 몇 월 이래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 최고위직 공무원이 이런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를 했으면 약간 형을 많이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법원의 기류도 좀 있고요. 그렇다면 우병우 수석 입장에서는 구속도 됐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재판 끌어가는 과정이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구속된 거는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 사찰이죠? 불법 사찰한 예. 혐의 때문인데 이거 말고도 국정농단에 관여한 경위, 그렇죠. 효성 사건 처리 과정도 있고요. 본인의 그 넥슨이 우전 수석 처가의 강남 땅을 김정주. 티켓매표했다는 거 밝혀야만 했던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검찰이 신병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구속한 뒤에 수사하는 거예요. 저 어쩌면 이게 너무 늦었어요. 네, 맞습니다. 1년을 끌었으니까요, 사실은.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윤 전 비서관이 또 우병우 수석이 문체부 간부 8명 뒷조사한 것. 그것도 지금 이것도 지금 증언을 했거든요. 네. 우병우 수석으로서는 점점 어렵게 네, 되는 어렵게 상황이네요. 돼갑니다. 사실 잘 빠져나왔는데 여태까지는 법 미꾸라지라고 네. 불릴 정도로. 근데 사실은 뭐 법 미꾸라지고 뭐고 간에 진실 앞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잘못을 방법이 저지르면 또 벌을 없습니다. 받아야 마땅한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거 이렇게 일벌백계 모습을 보여줘야 다음 이런 앞으로 일이 안 납니다. 이제 우리 후배 세력 사람들이 네. 그런 어떤 위치에 간다 하더라도 예전에 내가 민정수석 했던 선배 누구누구가 그렇게 함으로써 무슨 형을 받았다는 게 그럼요. 기록에 남는 거잖아요. 지금 조국 수석이 이거 우병우 이거 보고 가겠습니까? 그걸? 못해요. 조국수 절대 못해. 원래도 안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예. 절대 못하죠.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네. 최순실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25년을 구형했죠. 구형을 했습니다. 네. 뭐 최순실이 소리도 질렀다 그러고 짜증내는 재판에서 짜증내는 모습 보였다 그러고 하는데 얼마 전 재판부터 스탠스를 바꿔가지고 인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모든 혐의 부정. 네.
또 모든 혐의 모르쇠, 모든 것들은 특검이 강압적으로 한 네. 것,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최순실이 부정했죠. 지금 2심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이전에 이제 구형이 25년 되고 증인으로 지금 나왔는데 말이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특히 어떤 게 바뀌고 있냐면 전화했냐 박 전 대통령하고 네. 했다. 소위 말하는 대포폰으로요. 대포폰을 썼다. 40년 지기도 좀 하면 안 되냐?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삼성 그래 사주더라. 독일에 지금 1심이나 이제껏 진술 거부권도 행사하고 제대로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지금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상한 게 삼성 돈으로 내가 독일에 호텔을 샀다 이 얘기는 하고 인정을 해버렸어요. 이거를 하면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되게 곤란할 거예요. 왜냐하면 두 사람은 공범 같은 관계예요. 주고받고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이재용이 모른다 그러면 자기도 모른다 해줘야 되는데 이때까지 모른다 아니다 하다가 갑자기 삼성 돈으로 샀다. 네. 나중에 정산하려고 그랬다. 좀 진술을 좀 바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이러냐 보니까 딱 시점상으로는 25년 하고 뭐 1,100억 벌금 77억 그 추징 구형 받은 그 직후 같아요. 소리 지르고. 그래서 좀 포기한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야, 이 잘못하다가는 정말 크게 당하겠다. 그렇게 좀 전략을 수정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5년 구형하고 나서 정말 내가 평생을 감옥에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두렵죠. 네. 사실은 25년. 근데 25년만 받으면 다행인데 3년은 지금 깔아져 있어요. 이대 그 학사비리 때문에 3년형을 하나 받아놨거든요. 네. 벌써 25년 구형이 됐는데 그 김세윤 재판부입니다. 그 형사 21분가 거기서 지금 장시호 같은 경우는 1년을 늘려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안감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예. 막 그러다 보니까 오늘 담당 변호사인 이경재 변호사 같은 경우도 인터뷰를 통해서 아주 구형이 높다. 구형이 높다라는 이런 인터뷰 같은 거 하지 않아요, 변호사가. 왜냐하면 구형은 사실 말 그대로 의견 진술일 뿐이에요. 그렇죠. 구하는 거니까. 구하는 거예요. 네. 재판부가 구속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구형에 가깝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거든요. 이거 자체가 최순실의 상당히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반영된 모습이 아닌가. 오히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최순실 입장에서는 나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지 않았을까.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아직까지 재판에 제대로 임하고 있지 않거든요. 피해자 출석 요구도 지금 특활비 거부하고 있고. 그렇다면 최순실은 더 말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 되면 결국은 공범 같은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이재용 부회장한테는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1심에 5년 받았는데 지금 분위기고 이래 되면 5년보다 더 가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약간의 스탠스 변경. 그렇죠. 네. 이거는 재판을 임하는 어떤 작전 변경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물어보겠죠. 25년 구형이 됐는데 아니면 이거는 그냥 제가 변호사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몇 년 구형될 건가 많이 물어봐요. 피고인들은. 그렇겠죠. 그러면 저번에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뭐 한 10에서 15년 정도라고 구형이 되고 그렇게 변호인은 얘기를 했는데 예상보다 더 많이 구형이 되고 그래서 괴성을 질렀죠. 방에서. 예. 뭐 이랬다는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최순실이 조금 이게 뭐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약간 자기 어떤 주관보다는 변호사라든지 옆에 어떤 도움으로 말을 좀 바꿀 가능성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했다가는 구형도 높고 형도 높아질 거다. 판단한 그렇죠.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 부인해서 안 되는 객관적인 사실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인정을 하고. 맞습니다. 딱 그 그거예요. 아까 저 박주호 변호사 얘기했던 대통령과 대법원을 통화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부정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다 이미 나와 있는데. 증거가 다 있는 네. 거. 그런 것만 일단 객관적인 맞습니다. 것만 예, 인정을 예. 하고 뭐 국정농단이나 삼성 특혜는 없었다는 식으로 그렇죠. 바꿔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형을 내려보려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 과학적인 것도 다 부정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스탠스를 바뀌었다는 것이고. 자, 여러분 지금 크리스마스 특집을 듣고 있습니다.